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앱이죠. 이 클럽하우스 앱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서 앱을 실행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흡입력으로 저의 3시간이 순삭되었습니다. 클럽하우스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가 재밌어서 잠도 안 자고 폰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개발자입니다. 아주 재밌는 앱이 나왔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앱인데요. 주제를 정해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앱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은 있었어요. 처음 이 앱을 친구한테 소개받았을 때 저는 이거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후 초대장을 받고 직접 써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앱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요즘 O2O다, 플랫폼이다 그런 앱들만 많이 나왔지 정말 IT 기술만으로 작동하는 매력적인 앱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나도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아이디어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앱이기도 한데요. 참 이렇게 재밌고 잘 만든 앱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첫 번째 컨텐츠는 지인과의 대화방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을 때 클럽하우스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을 잔뜩 초대해서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재밌었어요.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가 또 친구를 초대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갑고 신기하고 신나고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들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서로 요즘 뭘 하는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여럿이 모여 하다 보니까 말이 끊기지도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새로 초대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켜고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대화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에는 이런 새롭고 신기한 것에 관심이 많고 특히 IT 업계 전문가들이 쉽게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클럽하우스의 성공 요인이나 앞으로의 미래, UX에 대한 분석도 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인터넷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의견들이에요. 별다른 준비 없이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이 퀄리티 높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보다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은 잘 아는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된 방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신나서 말하다 보면 말에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기가 딱 좋습니다. IT 업계 사람들이 클럽하우스에 대해 분석하는 이야기 말고도 정치나 주식, 투자, 회사 근황 등 여러 가지 전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블라인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재밌는 방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재밌고 끼가 넘치는 소위 인싸라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서 성대모사 방도 인기인데요. 10명이서 쉬지 않고 성대모사를 하고 드립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꽤나 재밌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아이유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이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해외에서는 클럽하우스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진지한 토론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해악의 민족인 한국인의 기발함을 이용한 재밌는 방들이 여럿 있습니다. 초대 손님이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방이 있기도 하고요. 진짜 연예인들이 방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클럽하우스가 잘 되는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기를 잘 타고났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단절된 소통을 이어주었습니다. 특히 클럽하우스가 잘 구현한 것은 우리가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바로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길 수는 있지만 클럽하우스는 옆에서 이야기를 하듯 음성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정말 실시간에 가깝고 풍부한 감정까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형적인 SNS의 성공 공식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 출생, 인기 인플루언서의 등장, 아이폰만 가능하고 초대 기반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에서도 했던 방식인데요. 이런 조건들은 클럽하우스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고 SNS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럽하우스의 매력에 푹 빠져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성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하우스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음성으로 하는 트위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트위터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미투데이라는 한국형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라고 하면은 애니프사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프로필 사진과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어떤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런 SNS 공간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슷한 이유로 위키피디아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브컬처에서 시작해서 나무위키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인 성공을 하기도 했잖아요. 위키피디아는 아니지만 위키 스타일로 우리나라만의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될지, 어떤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올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활용 방식이 찾아지고 대중들을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진가는 간단히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자 초대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트렌디한 것을 쫓는 사람, 재밌는 거 나도 해보고 싶은 사람, 상위 10%를 모아놨으니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널리 퍼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가 변하고 진화하는 것을 보는 것도 꿀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미래를 점쳐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신기하고 재밌는 앱인 클럽하우스를 해본 경험을 자랑한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